저희가 이제 학폭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또 학폭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때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거는 만약에 이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또 대응 방법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셨더라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훨씬 덜 힘든 상황에 계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국의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숫자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이제 변호사의 경우에는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처럼 이제 학폭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실무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인 만큼 평소에 깨달아 알게 된 지식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책을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항상 비상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 탈출구를 저희가 숙지를 하잖아요.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학부모라면 누구나 어떤 예기치 못한 학교폭력 상황을 대비를 해서 평소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기본적 절차 또 대응 방법들을 숙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좀 간절한 마음에서 이 책을 좀 알기 쉽게 쓰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라든지 자기가 해야 될 방어적 내용들을 잘 몰라가지고 불치기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를 좀 자주 보았던 것 같고, 반면에 피해 학생 측에서는 나와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지 또는 절차적으로 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가이드북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 가이드북은 물론 훌륭한 책이지만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책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김다희 변호사님은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나 심의위원을 직접 경험해본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만든 도와줘요 엄마 아빠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절차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들까지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실질적인 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갖춰야 될 지식들을 모두 완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드라마나 어떤 영화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학교폭력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범죄 행위에도 해당하는 굉장히 수위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착각을 하게 되시는 부분이 학교폭력은 굉장히 남의 일이구나, 먼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뭐 뉴스에 보도될 법한 수위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 생각에는 별일 아니다, 우리 때는 다 저랬지 라는 생각되는 이유들로도 어떤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그런 이유로 신고를 당하기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생활하고 있던 우리 아이도, 또 엄청 모범생인 우리 아이도 예기치 못한 학교폭력 상황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폭력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배척하고 이것에 대해 알아두는 것을 멀리 하실 것만이 아니라 뭐 교양서를 읽으시듯이, 아니면은 뭐 학부모라면 누구나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라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학부모인 내가 꼭 숙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저희가 책을 쉽게 썼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테고 또 금방 읽어 나가실 텐데요. 그것에 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훌륭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사건인데요. 바로 중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성폭력을 당한 사안이었어요. 당시 가해 학생도 같은 중학생이었는데 그
중학생의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피해가 심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진 증거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그 남학생과의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어떤 내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의뢰를 받았을 때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하고 좀 내가 정말 피해 학생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처음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해 학생의 행동이 초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대담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점점 풀어나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남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고 형사고소도 진행해서 소년분류심사원에도 갔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하면서 피해 부모님과 학생한테 굉장히 많은 감사함의 표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에 비해서. 근데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도 다른 여러 사건들을 했었지만 이렇게 제가 보람을 느끼고 좀 변호사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저희 법인에 찾아주는 모든 의뢰인들한테 동일한 마음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되게 별일 아닌 상황 같은데 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지나치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학교폭력 사건이 그 당사자한테는 평생의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는 사건이라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학생들도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잘 해결될까, 내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연 내 상황이 나아지긴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신고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생 스스로는 자기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결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것처럼 학교폭력 사건으로 지금 너무 힘들다면은 학교폭력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